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테슬라한테도 영향을 지대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웨이모랑 크루즈죠.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의 FSD나 FSD 베타에 또 영향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난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거랑, 그리고 미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제 개별 차종별 이 데이터가 좀 에스티메이시 아직 수정이 안 되는데 테슬라에 그래도 데이터가 다 상세히 나왔으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웨이모가 정말 재미난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게 데이터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장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제가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상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아서 소비자한테 좀 싸게 쿠폰을 준다든지 그 라쿠텐 예를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택시들이 무인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혹은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거나 해서 어쨌든 거의 무인에 준하게 해서 돌아다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스피딩, 그러니까 과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속하는 시간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전체 그 로드에 있는 시간에서, 그리고 제한 속도가 시내 주행 25마일이나 30마일 per hour에서 무려 33%의 시간은 과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시내에서조차도 과속을 합니다. 근데 트리플 A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찾은 게, 유론 시내에서 원래 20마일인데 뭐 30마일 가면 막 사고 레이시 막 2배, 3배, 5배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사고율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 대부분 시내에서 대부분 다 과속을 하더라.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샌프란시스코는 아무래도 관광지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아무래도 보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행을 하는, 그러니까 느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메이저 시티 중에서 평균 속도가 느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속을 하죠. 이게 자율주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법대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먼 스피드라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계속 아니죠. 요즘 그냥 제가 사실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빌아이 CEO가 계속 커먼 스피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니까 법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선이 있지만 애매한 데가 이렇게, 그리고 100%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리웨이를 자꾸 넘어가죠. 더 빨리 가고 싶으니까, 편의성에 의해서. 요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해진 법대로 칼같이, 이걸 FM이라고 그러나요? FM대로 하지 않죠. 자꾸 과속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와중에 자율주행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법대로만 움직였으면은 벌써 자율주행은 거의 되다시피 할 거라는 뉘앙스를 이 회사들이 갑자기 풍기고 있습니다. 다음이 GM 크루즈인데, 크루즈가 왜 논란이냐면, 인간이 운전하는 거는 최악이다. 그쵸? 사고도 많이 내고, 뭐 제가 익히 얘기하는 실수라든지 뭐 졸음, 여러 가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서, 근데 자율주행하면 이런 게 없죠. 얘들은 그런 실수는 안 하니까요. 지금 핑계를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불만이, 야, 니들이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사람들이 약간 여론은, 우리가 좀 이게 서비스가 느려지고 있는 게,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법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계치까지 해서 광고에서도 정확히 또 명시하고 있는 게, never drive distracted, drowsy or drunk. 술 취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딴 데 한눈 팔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린 정말 엄청나게 사고율을 엄청나게 낮췄다. 인간이 문제다. 너는 좋을 수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좋아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 있는 거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미 운전을 하고 있고 커먼 스피드고 저도 FSD 베타를 딱 제한 속도에서만 움직이면요. 가뜩이나 애가 좀 판단을 하느라고 살짝 이제 천천히 요즘 버전들은 그래서 제가 최신 버전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자신감 있게 사람같이 팍팍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빠릅니다. 근데 차선 변경 때문에 죽겠죠, 지금. 그래서 빨리 뭐가 됐든지 롤백을 하시든 예, 지금 업데이트 11.4.6도 릴리즈 노트가 나와서 그 다음 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됐든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제한 속도에 딱 맞춰서 가면은 뒷차 열받죠. 진짜 열받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제한 속도로 가게 되면은 뭐 이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뭐 추월은 다반사죠. 그냥 욕도 먹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혼자 어떻게 법을 준수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경찰들도 하이웨이에서 보면은 너무 과속을 한다라든지 칼치기죠. 뭐 캘리포니아는 레이더도 위에서도 좀 본다 그러는데 너무 이건 봐도 이건 정말 교통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람들은 바로 잡죠. 근데 대부분 집단으로 과속을 하고 가는 거를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그냥 다 같이 빨리 달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처음 서부 왔을 때 좀 놀랐다 그랬죠. 근데 또 진짜 샌프란시스코는 시내에서는 정말 느린 도시라는 게 그쵸 이제 보행자가 많으니까 동부에 맨하탄을 제외하고는 좀만 이제 나가시면은 과속을 느끼고 인간이 문제다. 참 이러니 사회적 합의가 더더욱이 필요하다라는 점. 사람한테 이걸 맞춰야 되는 문제점. 참 사람은 변덕도 죽고 참 이 다이나믹한 상황인데 이게 자율주행이 현재 어려움이지 않을까. 진짜 사회적 합의 참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광고가 지금 미국에서 살짝 논란이 돼서 그리고 웨이모의 리포트도 보면은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사람이 왜 문제냐면 정확히 주어진 대로 절대 그렇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도 그게 필요하죠. 공사 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죠. 그리고 선이 좀 지워진다라든지 그건 알지만 그걸 감안해도 우리는 너무 지켜진 대로 운전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하에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다음은 사이버 트럭 얘기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난번에 한 200만 대 뭐 언저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기사로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죠. 190만 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예약자가 있죠. 물론 저 많은 예약자들이 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당분간 이게 미국에서만 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차에 대한 예약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숫자가 줄겠죠.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지금 파는 거라든지 예약자들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테슬라의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물론 회사가 커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테슬라 규모 정도의 회사가 되면 마진이 떨어지고 그 우려가 있어서 주식이 흘렀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거죠. 사이버 트럭. 지금 한국에서는 픽업 트럭의 위력을 전혀 이게 체감이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올해 상반기 이제 일종의 결산이죠. 이제 차종별 한국같이 레지스트레이션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또 딜러 어소시에이션도 있어서 미국은 좀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1등은 포드 F 시리즈입니다. 거의 40만 대 좀 안 돼. 이건 포드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2등이 쉐비 실버라더고 3위가 램 픽업입니다. 이게 진짜 이건 정말 철옹성입니다. 이래서 사이버 트럭이 제대로만 나온다라면은 미국에서의 고속 성장을 테슬라를 계속 이끌어갈 거라는 게 여기보다 뭐 액세서리가 좀 약한다든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포드 CEO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적재함 무지막지하게 뽑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약자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요 한 번 포드 F 시리즈가 한 번 뺏겼나? 그리고 이 순위 변동이 몇 번 없습니다. 진짜 거의 한 30년 동안 나온 이래로 이게 거의 바뀐 이래가 없어서 진짜 뭐 이거
트집을 잡으시려고 다 찾아보셔도 한두 번, 많아야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얘네는 그냥 고정이에요. 미국에서 판매량. 이건 연말도 그냥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나중에 금리 얘기도 할 테지만 그거에 따라서 판매량이 좀 내려가거나 뭐 이러지만 이 순위가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3대장입니다. 이게 세단, SUV까지 다 합쳐서 이 숫자가 나온 이게 미친 애들이에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여기에 들어온다라 그러면은 판매량 마진이 좀 흘렀지라도 근데 도색도 안 하고 나름 대량 생산을 고려하고 정말 혁신적인 모습으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율주행과 사이버 트럭이 당분간은 그쵸? 이건 모든 기업의 숙명이고 진짜 커지면 대부분 기업들이 비효율화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아직 테슬라한테는 두 가지 엄청난 큰 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기대를 많이 걸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를 계속 그렇게 밝게 보는 겁니다. 드디어 4등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이 미친 거죠? 정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제외하면은 현재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테슬라의 기대를 아직까지도 계속 거는 게 아니 사이버 트럭 나오면 여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모델 Y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하고 승차감 개판이라. 아니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야 이거 베스트셀링 SUV에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더욱 대단한 게 토요타 라브4를 제쳤다라는 거는 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6위가 혼다 CR-V이고 드디어 세단이 나옵니다. 토요타 캠리. 아 이거 미쳤습니다. 미쳤어. 세단이 7위에 온다라는 게 8위에 닛산 로그입니다. 14만 7천 대 정도 팔았네요. 닛산은 회사가 해롱되고 있죠. 거의 뭐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일본 회사들의 위력은 그래서 저는 일본 회사가 쉽사리 물론 전기차 전환이 늦어서 그건 진짜 일본 회사들의 아킬레스건이고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탑10 판매량을 보면은, 탑10 안에 현대기아차는 없습니다. 미국이란 큰 시장 안에. 그리고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너무나도 잘 팔고 있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위시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판매량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 기업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지만,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빨리 잘못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순위 보면요, 미쳤습니다. 그리고 9위가 황당한 게, 그리고 다시 픽업 트럭이 나옵니다. GMC 시에라. 진짜 무슨 픽업 트럭, SUV. 그다음에 세단 하나 껴있고, 다시 픽업 트럭이 다시 나온다라는 게 10위가 집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미국 판매 그 차종들을 보면은, 그냥 진짜 정말 장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트렌드가 어떤지가 그냥 대충 거의 이 트렌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10위까지 볼라 그랬는데 11위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진짜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진짜 열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캠리에 이어서 2등입니다. 미친 거죠, 이것도.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열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세인데 모델 Y도 그렇게 욕을 했지만 이 1, 2, 3위 안에 사이버 트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떠나도 고속성장은 어떻게든 저걸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게 정말 철옹성이고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저기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큰 펀치가 남았다. 그리고 애증의 그래도 한국 기업이죠. 자국 기업인 우리의 기업인 현대 투싼이 16위에 10만 대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제일 이제 올라온 게 여기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닛산보다 그러니까 더 세죠. 닛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 참 대단한데, 근데 아직 이 현대는 기아차도 그렇고 킬링 포인트, 이렇게 시장을 압도할 만한 뭔가 시장에 임팩트 있을 만한 미국 시장에 내놓는 차가 없다라는 게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원래 론이 72개월 까지만 72months까지만 텀을 줬었는데 이제 84months까지 무려 84개월 무이자는 아닙니다. 이자율은 더 올라갑니다. 6.4%로 에스티메이션 돼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론하는 양이라든지 크레딧 스코어, 미국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있죠. 이걸 잘 관리해야지 이자율을 낮게 받죠. 모기지도 그렇고. 근데 새 상품을 이렇게 또 론에 있어서 대부분 미국은 론을 하니까요. 무려 84개월. 이래서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썩 그렇게 저는 그렇게 론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최근엔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돈 관리나 이게 론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감당 가능한 빚은 괜찮습니다. 근데 무리한 빚은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신상품도 나와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주변에 뭐 크레딧 유니온이라든지 보통은 미국에서 크레딧 유니온이 론이 좀 싼 편이니까요. 근데 제가 모델 3는 옛날에 저건 뭐 거의 뭐 현찰로 다 샀고 Y는 풀로 론했고 S는 반만 론을 했는데 그때 이자가 4%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6% 한 번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데 후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어떨지 좀 영향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월별 페이먼트를 낮추려는지 벌써부터 조짐이 그러니까 차량 판매량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니까 연말 가면은 더 밀어내고 크리스마스에 미국의 명절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고 하는데 금리가 변수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또 어떤 끼워 팔기라든지 슈퍼차저라든지 어떤 혜택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런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전반기에는 정말 성과가 좋았는데 전기차만 좀 테슬라 제외하고는 좀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시장이 썩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포르쉐 타이칸의 실적인데요. 포르쉐도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못 팔았습니다.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근데 뭐 핑계는 그 히터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죠. 지금 파트 문제와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많이 못 팔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테슬라도 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고 포르쉐의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인정이 된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 대량 생산이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어렵고요. 역시 예상대로 포르쉐 타이칸의 판매량은 계속 흐르고 있다. 2분기 보면은 2021년이 피크였네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쭉쭉쭉쭉. 그래도 지난 분기 대비는 소폭 계속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데 작년 대비, 그 전해 대비를 비교하면 쭉쭉 흐르고 있고 진짜 재미난 게 타이칸을 제외하고는요. 판매량이 작년 대비 죄다 늘었네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선호도가 참 이 일에서 쉽사리 이게 참 내연기관이 무너질까?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 원래 양산의 문제는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ear to date로는 다 분기별로는 작년보다도 덜 팔았네요. 근데 year to date로는 다 잘 팔았다. 전반기는 그냥 잘 팔았다. 분기별로 비교했을 때는 근데 뭐 911도 그렇고 타이칸을 제외하고는 근데 신기하게 카인이 좀 줄었다는 게 마카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영향도 소포 이런 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